아침 한개입니다. 이번 편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상정하여 대규모의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자살 무인 공격기를 동원한 훈련을 실시했다며 지난 26일 영상을 공개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 훈련은 12월 20일부터 이란이 시작을 한 위대한 예언자 훈련 중의 일부인 것으로 이란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 본인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 북한산 화성 10호 무수단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공개한 영상을 분석을 해보면 이란은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를 했으며 자살 무인 공격 폭탄으로 알려진 선회폭탄 또는 배회폭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배회폭탄이라는 것은 무인기처럼 공중으로 이륙을 시킨 후에 목표 상공에서 그 원을 그리면서 이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특정한 목표가 나타나면 그 공격을 해서 그 같이 자폭을 하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이 무인기를 자살 배회폭탄이라고 그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란이 공개한 그 영상 속에서 이제 몇 가지 미사일들이 확인이 되는데, 맨 먼저 확인이 되는 게 데즈풀이라고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0km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9년 2월에 처음 이란이 공개를 했고요. 공개 당시에 그 제조 공장이 지하 갱도여서 그 상당한 관심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란 혁명 수비대 항공우주사령관이었던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준장은 사거리가 700km인 구형 졸파가를 개량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 자살 무인 공격기는 그 샤하드 136으로 부르는 이제 신형인데요. 예멘 후티 반군이 2021년 초부터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을 공격하는 데 사용을 하면서 서방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사정거리가 2000km가 넘는 그 무인 공격기입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일련 번호가 522번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란의 공격 목표는 이스라엘의 핵시설입니다. 공개 영상 도입부에 이란은 명확하게 자신들의 표적을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이스라엘 남동부에 있는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공식 명칭은 시몬 페레스 네게브 뉴클레어 리서치 센터이고 비공식적으로는 디모나 원자로라고 부릅니다. 1958년도에 건설이 시작이 된 중수로 원자로이고요. 62년에서 64년 사이에 가동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학연구시설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정지하는 시설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정책과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비공식적으로 1967년도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최소 80에서 최대 8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보유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핵무기 개발의 핵심 시설인 디모나 원자로이고, 이란이 이 시설을 타격하겠다며 훈련을 실시한 영상을 공개한 것이 이번 영상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보면, 그 이란이 공개한 영상의 그 초입 부분에는 그 데즈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이 6대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총 1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맞지가 않습니다. 총 11발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빠르게 넘어가는 그 이란의 공개 영상 속의 사진을 그 모두 개별적으로 분류를 해서 그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숨어있는 탄도미사일이 식별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밝히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들을 의도적으로 숨긴 듯 합니다. 숨어있는 미사일은 세 종류입니다. 우선 사정거리가 2000km인 가디르 110번 지대지 미사일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정거리 2500km인 세질 지대지 미사일도 식별이 됩니다. 이 미사일은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사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람샤르2 지대지 미사일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 2000에서 4000km로 북한의 화성 10호 무수단입니다. 북한의 화성 10호 무수단을 이란에서는 호람샤르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정보기관에서 공개를 한 공개사항들입니다. 이란 미사일에 북한 미사일 기술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항이지만 서방 세계 정보기관이 명시적으로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 두 종류가 이번 훈련에 동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의 이번 훈련이 대한민국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분석을 해볼 때 장거리 자살 무인 공격기 샤헤드 136은 현재 재원이 정확하게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 아바빌이라는 무인 공격기하고 라드 85라고 하는 자살 무인 공격기와 형상이 완전히 다른 신형입니다. 기존의 것은 통상적인 항공기의 주익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샤헤드 136은 삼각형 모양의 델타 주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 자살 무인 공격기를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제공을 하고 있으며 예멘 반군 지역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문제의 그 핵시설도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델타형 주익을 가지고 있는 자살 무인 공격기를 제작을 하고 운용을 하는 나라는 딱 3개국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 IAI사의 하피와 그 개량형인 하롭입니다.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중국이 개발을 했다고 자랑질을 했던 항공기 수출 수출입 공사의 ASN301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에 대만이 개발했다고 공개를 한 대만 NCSIST사의 젠샹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과 대만이 이 자기네들의 기술을 이란에 제공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부터 제공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을 이용해서 중동의 분쟁을 발생시키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가해지고 있는 미국의 압력을 중동으로 돌릴 수 있으므로 이란에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결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 이란의 미사일의 발사 위치인데요. 발사 위치는 북위 32도 48분, 동경 57도 61분으로 이란 중부 내륙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대지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최대 사거리로 발사를 했을 때 이란의 핵시설이 타격이 가능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사점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심 시설인 핵시설에 대한 타격을 공식화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이란은 이스라엘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이 이 무력 시위에 동원된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미사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중에서 이스라엘이 북한에 대해 모종의 스파이 작전을 실시했다 하는 카더라 통신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살 무인 공격기의 기술을 중국이 이란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북한, 이란, 중국으로 연결되는 무기 거래 및 그 무기 기술 커넥션이 다시 확인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공교롭게도 이 3개국이 모두 현 정권의 지난 4년 동안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했던, 그리고 공을 들였던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동부조를 취하며 총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중국은 대만은, 이란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반미 국가들의 카르텔 중에 북한이 가담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향해 어떠한 도발을 일으킬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